3월에 제일 바쁩니다. 지금 이제 표 보시면은 좌측에는 제가 이제 3월, 4월, 5월 이렇게 넣어놓고 이제 위에 보면 과학, 정보, 생태전환, 영재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눴는데요. 보시다시피 3월이 제일 많아요. 3월이 제일 많은데 3월에는 일단 과학 실험실 관련해서 뭐 안전관리 이런 걸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 준비물이 제 파트이기 때문에 학습 준비물 사용 계획에 대해서도 이제 학년에 안내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거 생물학습 자료 요거는 꼭 체크하셔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융합과 교육원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요걸 받을 수 없어서 이거는 기억하세요. 부장님들께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과학실무사님께 업무 지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공문 오면은 요거 공문 안내해 드리고 요거 맞춰서 학급수 맞춰서 신청을 해달라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과학 전람회 예선대회 안내는 이게 지난주에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게 공문이 보통 2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 이렇게 내려오는데, 사실 2월에 왔다고 해도 저희가 이거를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해도 방학 때는 사실 잘 보시지 않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3월 뭐 첫 주, 이럴 때에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월 아마 중순이 되면은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 대회라는 것이 교육지원청별로 공문이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지원청 공문 보시고 사실 이거 선택사항이에요. 저희는 이제 제가 이거를 교내대회로 추진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상을 주기 위해 하는 건데 이거를 저희처럼 뭐 학교에서 아예 대회 열어가지고 그중에 우수한 애들만 이제 상급대회 이제 지원청 대회로 올려보내는 케이스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업무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 벌려서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안내만 해주세요. 안내만 해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제출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냥 그거 그대로 모아서 상급대로 이제 보내면 됩니다. 그건 사실 상관없어요. 네. 어차피 뭐 영 아니다 싶은 거는 지원청에서도 다시 걸을 거기 때문에 그거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다는 거. 그리고 발명교육 운영 실태 제출 요거는 이제 3월, 4월 뭐 이쯤 매해 조금 오는 시기가 다르긴 한데요. 요거는 오면은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오면 이제 2023학년도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2023학년도에 대한 내용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파트로 넘어가면은 학교 홈페이지 운영계획 수립 요건 제가 이제 뒤에서 다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이용습관 진단조사 이것도 뒤에서 제가 자세히 안내를 드릴 텐데, 올해는 서울 초등교육에서 빠지기는 했어요. 올해는 서울 초등교육에서 빠지긴 했는데, 갑자기 쭉 하던 거를 올해 갑자기 안 할 것 같진 않아서 일단 넣어놨고요. 요거는 이제 3월에 공문 오는 거 보고 그거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이제 굵직굵직한 내용은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이거 업무용 소프트웨어 갱신이라는 게 있는데, 학교마다 조금 상황은 다를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알툴즈를 계약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걸 보통 이제 연 단위로 계약해서 쓰기 때문에 어차피 때 되면은 뭐 전산 실무사님이나 아니면 부장님들 통해서 이제 갱신하라고 안내는 오겠지만 요 부분 놓치시지 않도록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계약 수요 제출 요것도 뒤에서 제가 공동구매 관련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요거는 저희가 정보화기기 보급 예산이라고 아마 매해 교환용 PC랑 영상장치 사는 돈이 내려오는데 사실 거기 개별 교부 예산이 원래는 정산을 하진 않지만 청에서 필요하면 해요. 근데 얘 정보화기기는 항상 정산 결과, 집행 결과를 제출해왔기 때문에 요거는 3월 중에 아마 공문으로 안내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태전환 파트인데요. 요거 올해 조금 달라졌습니다. 생태전환 교육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뭐 부장님들이거나 아니면 개원이 있다면은 그 개원이 되겠죠.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학교문화 조성 실천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현재 청에서는 실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종이컵 절대 안 되고 뭐 종이 타월 절대 안 되고 요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떻게 학교에 강제를 할지 뭐 이게 실사를 나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한번 관리자분들이랑 협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2024 어스아워 요거는 이제 하루 뭐 불 끄기 그건데요. 아마 3월 30일?
그쯤 예정되어 있는 건데 이건 그냥 오면은 가정통신문 내보내시면 되고요. 영재는 보통 이제 하반기에 업무가 몰리지만 3월에 딱 한 번 있습니다. 3, 4월 모집 영재교육원 안내라고 모집 요강이 내려오는데 그거 그냥 가정통신문 한 번 내보내 주시면 되고요. 4월에 뭐 과학의 달 행사 이런 것들은 제가 뒤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안내를 드리고 여기 정보 보시면 MS 오피스 365 무료 설치 안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공문 오면은 가정통신문으로 안내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부장님들께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이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저희가 MS 오피스 365도 일괄 계약을 하고 한글 지금 쓰는 것도 청에서 일괄 계약을 해줘요. 그런데 이게 일괄 계약을 한다는 거는 이제 저희 교육기관,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학교 PC에 설치하라고 그렇게 계약해서 내려주는 건데 예전에 한번 이제 학교에 신규 선생님들이 그 공문을 이제 열람 제한을 걸어놓지 않으니까 문서 등록 대장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품 설치키를 본인들의 이제 개인 PC랑 다른 뭐 자기 아는 지인들한테 뿌렸던 사연이 한 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공문은 오시면 요거는 조금 열람 제한을 걸어두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5월 내용도 제가 이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3월만 조금 바빠요. 저희는 3월, 뭐 한 4월까지, 4월 초 이제 과학의 달 있는 데까지만 조금 바쁘면은 약간 숨통이 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로 오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울과학 전람회 예선대회가 다시 한번 공문이 안내되는데 새로운 내용이 안내되는 건 아니고요. 똑같은 내용 또 안내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약간 리마인드 개념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안내는 2월에 최초 되는데 실제로 이 서류를 제출하는 시기가 9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 잊지 말라고 약간 리마인드 개념이라서 부장님들께서도 뭐 6월에 한 번 더 가정통신문 내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6월이 되면은 이제 학기 종료 7월까지가 이제 얼마 안 남은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습 준비물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통으로 쓰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잔액을 집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 실태 조사 요거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참고로 요 내용은 올해는 해당 사항이 없긴 합니다. 홀수년도에 진행되는 거라서. 그리고 생태전환 교육의 달 운영 요거 지금 올해 생겨서 작년에는 환경의 달이었나? 환경교육의 달인가 그걸 6월에 운영하자고 했는데 올해는 명칭이 바뀌었어요. 6월에 생태전환 교육의 달 운영을 하는데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행사가 진행이 되고 뭐 학교 너희들도 진행을 뭐 할 거면 해라 약간 이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을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1학기 마지막 7월입니다. 방학 중 프로그램 안내 요건 뭐냐면은 교육청에서 계속 과학 프로그램 뭐 이런 걸 해요라고 공문이 내려와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 중에는 개별 신청도 있지만 부장님들께서 이제 대상자 추천해서 보내야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요때 그것도 마저 해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용습관 진단 조사가 원래는 3월에는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새롭게 생긴 게 뭐냐면은 1학년 보호자들,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 대상으로도 이렇게 7월에 한번 실시가 돼요. 근데 요거는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게 안내만 드리면은 나머지 뭐 이렇게 동의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 학부모님들이 그 사이트 상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 안내만 하시면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 중요하죠. 저희가 7월 되면 이제 방학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은 방학 중 각종 기자재 관리를 부장님들께서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교실에 그대로 두어야 하는 것들, 뭐 웹캠이나 실무화 상기 이런 것들은 교실에 뭐 잘 보관해 놔라. 그거 외에 뭐 이런 것들 반납해야 될 것들은 뭐 언제 어디로 반납을 해라. 이런 안내들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이 순환 캠페인 신청은 이게 22년에 그 폐휴대폰 수거라고 그 캠페인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작년에는 이 순환 캠페인이라고 살짝 명칭을 조금 더 넓게 변경해가지고서 하는데 요때 신청을 받습니다. 근데 신청은 7월에 받고요. 이제 실제로 진행하는 거는 8, 9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게 한번 신청하는 게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방학을 잘 보내시는 와중에도 공문은 계속 내려올 거예요. 공문은 계속 내려오다가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요겁니다. 아까 제가 상반기에는 배추인나비 알 신청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반기에는 이제 수생식물 신청이 오는데 요게 아무래도 8월 제 기억에 한 중순? 이때 오다 보니까 약간 공문을 놓쳐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생물학습 자료 이것도 과학실무사님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부장님들께서 한번 짚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입니다. 본격적인 2학기인데, 이제 2학기가 되면은 아까 전에 이제 잠잠했던 영재 업무가 슬슬 시작이 됩니다. 과학은 뭐 별거 없어요. 아까랑 똑같이 2학기 학습 준비물 사용 계획 안내해 드리면 되고, 개인정보 파일 이런 거 관련해서는 이게 워낙 내용이 조금 방대해서 제가 뒤에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순환 캠페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실시가 요 시즌에 된다는 거고요. 영재가 먼저 9월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9월 아마 첫 주에 공문이 내려올 텐데,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 대한 모집 요강을 안내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부장님들께서는 그거 꼭 안내를 해주셔야 되는 게, 걔가 되게 그 기한이 급박한 것들이 좀 몇 개 있어요. 물론 이제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은 알아서 찾아서 이미 하셨겠지만, 어쨌든 학교 입장에서는 안내해야 할 걸 제때 안내하지 않을 경우 민원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영재 파트는 저는 웬만하면 이런 것들은 꼬박꼬박 가정통신문 내보내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9월 아마 중순 지나면은 이제 저희 GED라고 흔히들 말하죠. 그 교육청 영재교육원이 이제 안내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크게 안내가 되진 않고요. 그냥 초등하고 중등 영재교육원 안내가 돼요. 그래서 부장님들께서는 이제 이때 가정통신문 내보내는 건데 이것도 제가 뒤에서 영재 파트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들은 쭉쭉쭉 가면은 될 것 같고 요거 저희 11월에 정보에 보시면 컴퓨터 교육실 교육용 PC 보유 현황 제출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장님들께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선생님들께서 교실에서 쓰시는 저희 PC 있잖아요. 저희 업무 자리에 걔는 교원용 PC입니다. 여기는 교원용 PC이고 얘는 이제 흔히 저희가 업무망이라고 하는 그 업무망을 쓰고 있고요. 교육용 PC는 가장 쉽게 생각하면 저희 컴퓨터실에 있는 겁니다. 컴퓨터실에 있는 거고 학생들이 쓰는 PC고요. 얘는 이제 교육망, 학생망이라고 불리는 그 망으로 따로 분리가 돼서 되는데 요거 보유 현황을 제출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걸 보유 현황을 제출하면은 이제 이 학교에 노후 PC가 조금 많구나. 왜냐면 저희가 보통 데스크탑을 내용 명사 거기에는 5년이라고 보고 있지만 저희 다른 지침에 이제 6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6년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PC를 사면은 얘를 6년 동안은 마음대로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사서 바꾸려면 6년의 시간이 필요한 건데 이제 이 학교가 이 PC를 언제 구매했는지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집계가 되면은 이제 위에서는 현황을 보고 이 학교는 노후 PC가 많으니까 내년에 예산을 내려줘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안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놓치시면은 가끔 이거 놓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놓치시면은 학교에서 PC를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가 없습니다.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출하라고 하는 것들은 웬만하면은 조금 저는 사실 제가 과학정보부장이지만 약간 아날로그적인 게 좀 강해서 저는 필요한 것들은 출력을 해놔요. 출력해놓거나 포스트잇 여기만 이제 다닥다닥 붙어놓고서는 언제 뭐 제출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12월인데요. 12월에는 이제 웬만하면은 예산들을 어지간하면 다 집행을 하셔야 돼요. 물론 저희가 추가 경정, 추경이라고 하죠. 이제 남는 돈들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조금 더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있는데 보통은 그냥 12월까지 내가 예산을 다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전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전산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예산도 편성하게 되는데요. 그 경우에는 이제 그런 예산들도 가급적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되고 제가 이거 정보화기기 보급 예산 집행결과 제출 작년도 거는 아까 3월에 이제 제출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공문에 보니까 이제 올해 내려오는 24년도 예산은 올해 12월에 제출하게끔 한다고 공문이 이제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들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영재 파트의 마지막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생기부 정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 있는데 발명 교육 같은 거 이제 제가 아까 전에 교육청의 외부 프로그램들이 계속 이렇게 안내가 되고 저희가 그걸 학생들을 이제 추천해서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학생들이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그걸 이수하면은 얘네가 이거 이수했습니다라고 계속 또 공문으로 내려와요. 그럼 부장님들께서는 이제 시트 같은 거 하나 마련하셔가지고
이제 그 내용들 잘 관리하셔서 담임 선생님들께서 잊지 않고 꼭 입력하실 수 있도록. 실제로 저희 학교는 이거 놓치시는 분들 계셔서 작년에도 3월에 생기부 정정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발명 교육, 그리고 영재 교육원은 보통 12월이면은 조금 청마다 해당 내용 모아가지고서는 수료 내용이 입력하라고 안내가 되기 때문에 이거 꼭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관련 공문이 오면은 그분들을 꼭 공람을 하시고요. 메시지로 꼭 안내를 하세요. 왜냐면은 어떤 선생님들은 안내 못 받았다고 약간 우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기시면은 저희는 언제 이렇게 공문으로 다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라고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 꼭 안내했다라는 근거를 남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에는 크게 하실 건 없고요. 이제 내년도, 차학년도죠. 차학년도에 예산 편성 요구서를 먼저 작성하시게 됩니다. 저희가 보통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그 다음 해에 예산 편성, 학교에게 예산 편성 기본 지침이라는 게 내려와요. 그럼 이제 거기에 어떤 예산들이 뭐 새롭게 신설이 됐는지, 없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런 거 반영한 예산 편성 요구서 작성을 이제 현임 부장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25학년도 내용이라고 해서 이거를 그 다음에 부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24학년도 부장님들께서 예산 편성 요구서랑 교육과정까지 일단은 작성을 해 주셔야지 나머지에 뭐 수정을 하든 뭐 하든 그거는 이제 그 후임자의 몫이겠으나 요거 최초의 작성은 부장님들 몫입니다. 그리고 이제 2월인데요. 사실 요즘 학교마다 상황이 달라서 이제 1월까지 하고서는 아예 이제 종업을 한 학교도 있지만 이제 저희 학교는 2월에 나와서 2월에 종업을 했기 때문에 그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월에 굉장히 좀 바쁩니다. 이제 제가 2월에 바쁘다는 거는 1월 종업하시는 부장님들께서는 12월 말과 1월 초에 되게 바쁘게 된다는 얘기겠죠. 학습준비물 지원실 봉사자 위촉하셔야 됩니다.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얘는 참고로 공고는 필요 없고요. 이 부분도 제가 뒤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개인정보 파기. 요거 되게 중요한데 요것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재 인수인계 방침을 수립하라는 거는 문서로 남아있으면 제일 좋고요. 문서로 하기 살짝 애매하다 싶으면은 부장회의록에 꼼꼼히 안내하시면 되는데 이제 저희가 교실 옮기면은 그 교실 내에 인수인계하는 그런 뭐 비품 목록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과학정보부의 비품도 잘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그거 꼭 체크 부탁드리고 이제 교원용 PC 저희 오늘 PC 포맷하는 것처럼 이런 거 선생님들 PC 어떻게 포맷할 건지 이런 것들 미리 계획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2월에 이거를 일정을 잡으시려면은 업체들이 되게 2월이 좀 제일 바쁜 시즌이기 때문에 그 일정을 못 잡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요거는 전산 실무사님이랑 얘기해서 12월에 조금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12월에 2월 19일에 포맷할 겁니다 라고서 안내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잡으실 거면은 그래도 12월에 미리 조금 잡아 놓으셔야 업무하시는데 지장이 없고 보통 PC 포맷 관련해서는 학교의 규모가 좀 작다. 그리고 전산 실무사님께서 충분히 커버 치실 능력이 된다. 라고 하시면은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예전 전산 실무사님은 본인이 진짜 일일이 다 포맷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는 44학급이고 규모가 조금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너무하다 싶어서 학교에 그 유지보수 업체 아마 다들 계약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지보수 업체 통해서 요거 PC 포맷 말씀을 드리면 되고 또 중요한 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 PC 포맷 관련해서 이미 계약할 때, 그러니까 유지보수 업체랑 계약할 때 이제 PC 포맷에 대한 내용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PC를 포맷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 업체에 추가로 뭐 돈을 더 지불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는데 이제 일부 학교에서는 그런 게 되지 않아서 제가 저번에 들었을 때 뭐 PC 대당 뭐 33,000원 포맷하고 다시 까는 거? 뭐 이렇게 부르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들 좀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분 예정 불용 PC 현황 제출인데요. 요거 지난주에 공문 내려왔어요. 지난주에 공문 내려와서 아마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이게 29일까지인가 제출일 텐데, 아까 제가 PC의 내용 연수를 보통 6년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6년이 지나면은 이 PC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PC를 아무렇게나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교육청에서 이렇게 안내를 하면 교육청 업체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 현황 제출하시면은 4월 중에 이제 언제 수거하러 올 거라는 공문이 오고요. 그 4월 중에 보시면 아까 제가 여기 4월에 조령 PC 수거 추가 신청이라고 넣어놨는데 이때 그 일정 안내하면서 혹시 저번 2월에 신청 못한 학교에서는 다시 추가로 신청 받습니다라고 공문이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저희가 이게 몇 년, 몇 월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불용 처리를 할 수가 없는 PC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또 이게 인수인계가 잘 안 돼서 놓칠 수 있어서 이때 추가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